50도 사막 열기에도 끄떡없는 한국의 비밀 기술이 두바이 왕실을 구했다. 최고급 식재료가 몇 시간 만에 상하던 왕실 주방, 그곳에 숨겨진 드라마틱한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바이 왕실의 수석 주방장 파리드 알 쿠바이시입니다. 올해로 61세, 35년간 왕실의 식탁을 책임져온 자부심 있는 요리사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저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끔찍한 두바이의 열기였지요. 아침마다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최고급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왕실의 식탁에 오를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신선하고 최상의 품질이어야 했으니까요. 일본에서 공수한 최고급 와규, 프랑스에서 직송된 트러플, 이탈리아의 올리브 오일, 노르웨이의 연어까지. 전 세계에서 모인 최고의 식재료들이 제 주방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재료들도 두바이의 폭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낮 기온이 50도를 오르내리는 사막의 열기는 식재료의 천적과도 같았지요. 시장에서 주방까지 돌아오는 짧은 시간조차도 재료들의 신선도를 위협했습니다. 또 시들었군. 그날 아침도 어김없이 제가 공들여 구한 허브들이 생기를 잃고 있었습니다. 주방에 도착해 식재료를 풀자마자 최첨단 독일제 냉장고에 재료들을 넣었지만 이미 늦은 듯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식재료들은 신선함을 잃었고 심지어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맛이 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파리드 씨, 이번 주 금요일에 사우디 국왕과 미국 특사가 참석하는 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왕자님께서는 완벽한 식사를 원하십니다. 왕실 비서실장 나심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지난 만찬에서도 일본에서 특별히 공수한 와규가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고 프랑스에서 공수한 트러플은 몇 시간 만에 향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때 왕자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완벽한 요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35년간 쌓아온 제 명성이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유럽산 냉장고, 특수 단열 운반 상자, 더 빠른 배송. 모든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두바이의 혹독한 기후는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주방을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더 일찍 시장에 나가 식재료를 구입하고 더 조심스럽게 운반하고 더 빠르게 조리에 들어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노력이 부질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창밖으로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높이의 빌딩, 인공섬, 7성급 호텔. 이 도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단순한 문제,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걸까요?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해결책이 제가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나라, 한국에서 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하여 주방을 점검했습니다. 금요일에 중요한 만찬을 앞두고 모든 준비가 완벽해야 했습니다. 독일제 냉장고의 온도계를 확인하던 중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두바이 국제호텔 설비 박람회를 방문해 최신 주방 설비를 살펴보라는 왕자님의 지시였습니다. 박람회장에 도착하자 세계 각국의 최첨단 주방 설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화려한 조리대, 프랑스의 정교한 오븐, 독일의 튼튼한 냉장고까지. 제가 이미 써본 유럽 제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차피 두바이의 열기를 이겨낼 수 있는 장비는 없을 거라고 체념하며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모여있지 않은 작은 부스 앞을 지나치는데 유독 눈에 띄는 설계의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보통의 냉장고와는 달리 여러 개의 문이 달려있고 각 칸마다 작은 디지털 패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추고 부스로 향했습니다. 동양인 남성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 삼성전자의 김준석입니다. 저희 김치 냉장고에 관심 있으신가요? 김치 냉장고라는 생소한 단어에 의아했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한참을 살펴보자 김준석 씨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냉장고는 단순히 차갑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식재료에 맞는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줍니다. 원래는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를 보관하기 위해 개발됐지만 지금은 모든 식재료의 신선도 유지에 사용되고 있죠.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냉장고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각 칸마다 다른 온도와 습도가 표시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문을 열어도 냉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냉장고는 각 칸마다 독립적인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한 칸의 문을 열어도 다른 칸의 온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 단열재를 사용해 외부 온도 변화에 강합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몇 년간의 고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바이의 혹독한 더위, 상해버린 고급 식재료들, 왕자님의 실망한 표정까지. 그런데 이런 생소한 나라의 낯선 기술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김치라는 발효 음식을 위한 냉장고가 왕실의 고급 식재료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기술이 정말 50도가 넘는 사막 환경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유럽의 최고급 냉장고들도 실패했는데 말입니다. 김준석 씨는 자신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습도가 매우 높고 온도 변화가 심합니다. 김치는 1도만 온도가 달라져도 맛이 변하는 예민한 식품이라 이런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죠. 실제로 중동 지역에도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김준석 씨에게 받은 명함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영어로 적힌 이름 아래 삼성전자 김치냉장고 사업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제가 요리 경력 35년 동안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주방에 도착해보니 비서실에서 또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왕자님의 주치의가 특별한 손님과 함께 주방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주방을 정리하고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후 주치의 압둘 라만 박사가 동양인 남성과 함께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파리드 씨, 이분은 두바이 국제병원의 새로운 심장외과 과장 이주원 박사입니다. 한국에서 오셨고 왕자님의 건강 자문을 맡게 될 겁니다. 이주원 박사와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운명적인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루에 2명의 한국인을 만나다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제 인생과 왕실, 주방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으리라는 사실은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주원 박사는 예상과 달리 음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방을 둘러보던 그는 제가 사용하는 독일제 냉장고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허브가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예상대로군요. 두바이의 기후에서는 일반 냉장고로 신선도를 유지하기 어렵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주방의 문제를 단번에 파악한 것일까요? 이주원 박사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기 전 요리학교를 다녔고 음식과 건강의 관계에 깊은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파리드 씨, 혹시 김치라는 음식을 들어보셨나요? 물론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매운 채소 절임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주원 박사는 김치가 어떻게 한국 식문화의 중심인지 그리고 김치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한국인들이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건강을 지켜온 생명력의 원천이죠. 그런데 김치는 온도에 무척 민감해서 1도만 변해도 발효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김치만을 위한 특별한 냉장고를 개발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오전에 박람회에서 본 김치 냉장고가 떠올랐습니다. 우연히도 같은 날 2번이나 이 낯선 기술을 접하게 되다니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오늘 박람회에서 김치 냉장고라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이주원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해산물 시장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대형 김치 냉장고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는 각종 생선과 해산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이제 한국에서 김치만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급 한우, 신선한 해산물, 고급 와인까지 모두 이 냉장고에 보관하죠. 특히 해산물처럼 신선도가 생명인 식재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점점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주원 박사는 자신이 서울에 있는 집의 주방 사진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일반 냉장고보다 큰 김치 냉장고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 칸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종류의 식재료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냉장고의 가장 놀라운 점은 각 칸마다 다른 온도와 습도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류는 약간 낮은 온도에, 채소는 높은 습도에, 생선은 또 다른 환경에, 각 식재료에 맞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죠. 저는 오랜 요리사 경력에서 느껴본 적 없는 흥분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해결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이 정말 두바이의 극한 더위에도 통할까요? 50도가 넘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주원 박사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습도가 매우 높고 온도 변화가 심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김치 냉장고는 단순히 차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도 김치 냉장고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주방에 앉아 김준석 씨의 명함을 꺼내보았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내일 그에게 연락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석 씨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제 관심에 매우 기뻐하며 직접 왕실 주방을 방문해 상황을 살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 왕실 비서실에 요청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비서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나심 비서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국의 냉장고라고요? 왕실 주방에는 세계 최고의 유럽 장비들이 있는데 왜 검증되지 않은 동양의 제품을 들여오려는 건가요?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의 중요한 만찬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어떻게든 식재료의 신선도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허가 없이는 그것조차 시도해 볼 수 없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저는 직접 왕자님께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35년간 충성을 다해 왕실의 식탁을 책임져온 저에게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왕자님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를 위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왕자님의 집무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분은 항상 엄격하지만 공정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두바이의 극심한 더위로 인한 식재료 신선도 문제, 그리고 한국의 김치 냉장고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왕자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분도 지난 만찬에서 음식의 품질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곧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한국이라 식재료 보존 기술에서 유럽보다 앞서 있다는 말인가? 저는 이주원 박사에게 들은 이야기와 직접 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김치라는 음식을 위해 발전시킨 한국의 정밀 기술, 온도와 습도를 1도 1%까지 정확하게 조절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기술이 이미 중동의 일부 고급 호텔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놀랍게도 왕자님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평소 새로운 기술에 개방적인 분이셨습니다. 결국 왕자님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금요일 만찬 이후에 시험해보게.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성공적으로 만찬을 마쳐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게. 기쁨과 부담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허가는 받았지만 당장 금요일 만찬은 기존 시설로 완벽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더욱이 만약 김치 냉장고가 실패한다면 제 경력은 물론이고 한국 기술의 평판까지 손상될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김준석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즉시 호텔로 달려왔고 함께 필요한 모델과 사양을 결정했습니다. 왕실 주방의 규모와 취급하는 식재료의 종류를 고려하여 대형 업소용 모델로 결정했습니다. 김준석 씨는 특별 주문으로 최대한 빨리 배송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금요일 만찬을 위한 준비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식재료를 구입하고 특수 보냉 포장을 사용하며 가능한 빨리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찬 당일 몇몇 허브와 연한 해산물은 이미 신선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만찬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우디 국왕과 미국 특사는 음식에 만족하는 듯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완벽한 요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식재료가 조금만 더 신선했다면 훨씬 더 뛰어난 맛을 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만찬 다음 날 기다리던 김치 냉장고가 도착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김준석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본사에서 두바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특별히 제작하고 항공 특송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주방에 설치된 김치 냉장고는 기존의 독일제 냉장고보다 약간 컸지만 디자인은 훨씬 세련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각 칸마다 설치된 정밀 디지털 패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온도는 물론 습도까지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설치를 마친 후 저는 첫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까다롭고 변질되기 쉬운 식재료들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산 고급 와규, 프랑스 송로버섯, 노르웨이 생연어, 그리고 섬세한 허브류까지. 동일한 식재료들을 김치 냉장고와 기존 독일제 냉장고에 각각 나누어 보관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김준석 씨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최소 48시간 후에는 확실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한국의 기술이 정말 두바이의 극한 더위를 이겨내고 왕실의 식탁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오랜 경력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의문의 답은 48시간 후에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48시간은 제 평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시로 주방에 들러 두 냉장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온도계는 두 냉장고 모두 정확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50시간 후 드디어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먼저 독일제 냉장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초간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규의 색이 약간 변색되었고 송로버섯은 수분을 잃어 쪼그라들기 시작했으며 연어는 표면이 약간 건조해진 상태였습니다. 허브들은 이미 시들어 생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김치 냉장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식재료가 마치 방금 시장에서 구입해온 것처럼 신선했습니다. 와규는 선명한 색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송로버섯은 향기가 그대로 살아있었으며 연어는 윤기가 흐르는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허브들이 놀라웠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싱그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감격에 겨워 김준석 씨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흥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우리 김치 냉장고의 핵심은 단순히 차갑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식재료에 맞는 생명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치 와규는 와규가 자라는 환경처럼 송로버섯은 숲속의 환경처럼 말이죠. 저는 즉시 왕자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분은 직접 확인하기 위해 주방에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왕자님이 주방에 오시는 일은 매우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1시간 후 왕자님이 참모들과 함께 주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분은 두 냉장고의 식재료를 직접 비교하셨습니다. 특히 송로버섯을 손에 들고 향을 맡으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 차이는 확연하군. 김치 냉장고의 것은 마치 방금 땅에서 캐낸 것 같은 향이 나는데 왕자님의 표정에서 만족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뜻밖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주방 전체에 전기가 나갔습니다. 두바이에서는 드문 정전이었습니다. 이어서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었지만 순간적인 전력 불안정으로 인해 냉장 설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이 급히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독일제 냉장고는 전력이 복구된 후에도 온도
조절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김치 냉장고는 놀랍게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김준석 씨의 설명에 따르면 김치 냉장고에는 특수 단열재와 비상 작동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도 내부 온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여름철 빈번한 정전 상황을 대비해 개발된 기술이었습니다. 왕자님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다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왕실 주방에 이 김치 냉장고를 도입하도록 하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내가 직접 시식회를 열겠네. 두 냉장고에 보관된 동일한 식재료로 요리를 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도록 하지. 이것은 저에게 있어 최종 시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왕자님의 시식회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한국 기술의 진가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사무실에 한국 대사관에 연락이 왔습니다. 주재국 대사가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인 왕자님을 위해 방문을 희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왕자님께 이 사실을 전달했고 그분은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주방 설비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나라 간의 문화와 기술 교류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벅찬 기대감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주방에 마지막으로 들러 김치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패널에는 각 칸마다 설정된 정확한 온도와 습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자그마한 태극 문양이 보였습니다. 그 작은 심볼에서 한국인들의 자부심과 장인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두바이 왕실 주방의 미래가 되는 건가? 월요일의 시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김치 냉장고는 두바이 왕실의 표준 설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성공 사례는 중동 전역의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월요일이 다가오자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시식회를 위해 동일한 종류와 품질의 식재료를 2세트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김치 냉장고에, 다른 하나는 수리가 완료된 독일제 냉장고에 3일간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왕자님의 결정에 어떠한 의심도 남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식재료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변질되기 쉬운 고급 식재료들을 중점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일본 고베에서 공수한 최상급 와규, 이탈리아 알바 지방의 화이트 트러플, 프랑스 북부 해안의 신선한 굴, 그리고 지중해의 섬세한 허브들까지. 이 모든 재료들이 두바이의 극한 더위 속에서 얼마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주말 동안 저는 주방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냉장고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식재료의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예상대로 독일제 냉장고의 식재료들은 서서히 신선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치 냉장고의 것들은 놀랍게도 처음과 거의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한국 대사가 왕궁을 방문했습니다. 강민우 대사는 기품 있는 중년 신사로 한국의 기술력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김치 냉장고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한국인의 식문화와 과학기술이 결합된 결정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이자 문화이며 과학적 지혜가 담긴 영혼의 음식입니다. 김치 냉장고는 그런 소중한 음식을 지키기 위해 발전한 기술이지요. 강 대사의 말에 왕자님도 깊은 인상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그분은 평소 다른 문화의 지혜를 존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시식회 당일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부터 주방에 나와 모든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바이를 강타한 45년 만에 최악의 모래 폭풍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은 황갈색으로 변했고 강한 바람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모래 폭풍으로 인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주방의 전기가 몇 차례 깜빡였고 그때마다 독일제 냉장고는 경고음을 울리며 시스템을 재부팅했습니다. 반면 김치 냉장고는 묵묵히 안정적인 작동을 유지했습니다. 오전 10시 모래 폭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독일제 냉장고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기술자들이 긴급히 출동했지만 폭풍이 잦아들기 전까지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식재료들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독일제 냉장고의 모든 식재료를 김치 냉장고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다행히 김치 냉장고에는 여분의 공간이 있었고 비상시를 대비한 급속 냉각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식재료를 옮기는 과정에서 냉장고 문을 자주 열어야 했지만 놀랍게도 김치 냉장고의 내부 온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준석 씨의 설명대로 특수 단열재와 냉기 순환 시스템이 온도 유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모래 폭풍은 점차 잦아들었고 왕자님의 시식회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계획과 달리 이제 모든 요리는 김치 냉장고에 보관된 식재료로만 준비해야 했습니다. 비교 시연은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왕자님과 참석자들에게 상황을 설명드리자 그분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한 한국 기술의 신뢰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식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요리가 최상의 신선도를 유지한 식재료로 준비되었기에 그 맛과 향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왕자님은 굴과 트러플의 신선함에 감탄하셨습니다. 식사 후 왕자님은 저와 강 대사 그리고 김준석 씨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늘의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운명처럼 느껴지는군. 모래 폭풍이라는 위기 속에서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났으니 말이야. 왕자님은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왕실 주방에 김치 냉장고를 즉시 도입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더불어 두바이 내 모든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도 이 기술을 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주방에 홀로 남아 김치 냉장고를 바라보았습니다. 태극 문양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정성으로 지키는 맛과 건강이라는 한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한 민족의 혼과 지혜가 담긴 결정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왕자님의 결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바이 왕실의 모든 주방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형 업소용 김치 냉장고들이 줄지어 설치되었고 각 주방의 셰프들은 새로운 기술 사용법을 배우느라 분주했습니다. 저는 왕자님의 명령으로 왕실 주방 혁신 책임자로 임명되어 이 변화를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셰프들, 특히 유럽에서 온 셰프들이 저항감을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사용해온 장비를 바꾸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겠지요. 하지만 실제로 김치 냉장고를 사용해 본 후에는 모두가 그 효과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두바이의 여름철 바깥 온도가 50도를 넘는 극한 상황에서도 식재료의 신선도가 완벽하게 유지되는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왕실을 넘어 변화는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두바이의 유명 호텔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김치 냉장고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계적 명성의 버즈 알 아랍 호텔은 모든 레스토랑 주방에 김치 냉장고를 설치했고 이를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두바이의 열기 속에서도 최상의 신선함을 유지하는 한국의 첨단 기술로 준비된 요리. 이러한 문구가 호텔 레스토랑의 메뉴판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호기심에 김치 냉장고에 대해 물어보았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자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두바이에서 열리는 중동 요리 축제에서 한국 아랍 퓨전 요리를 선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리 경연이 아니라 두 문화 간의 교류를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제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국 요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주원 박사가 도움을 자청했고 한국 대사관의 지원으로 서울에서 유명 한식 셰프가 두바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준 셰프는 60대 중반의 한국 전통 음식 명인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간단한 재료로도 깊은 맛을 끌어내는 그의 솜씨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김 셰프와 저는 2주간 함께 작업하며 특별한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의 발효 기술과 아랍의 향신료가 만나 전혀 새로운 풍미를 창조해냈습니다. 한국의 된장으로 숙성시킨 양고기, 고추장을 활용한 아랍식 구운 생선, 김치를 응용한 중동 샐러드까지
모든 요리는 김치 냉장고에서 완벽하게 숙성되고 보관된 식재료로 준비되었습니다. 요리 축제 당일 저희 부스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색적인 맛의 조합에 놀라워했고 특히 식재료의 신선함과 풍미에 감탄했습니다. 심사위원들 또한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두바이에서 어떻게 이런 신선한 맛을 유지할 수 있는지 비결이 궁금합니다. 한 심사위원의 질문에 저는 자신있게 김치 냉장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중동 전역에서 온 요리 전문가들과 호텔 관계자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등 여러 나라의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서 김치 냉장고 도입에 관한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중동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바이의 유력 신문은 사막의 열기를 정복한 한국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김치 냉장고의 성공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기사에는 왕실 주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한국 기술의 우수성이 상세히 실렸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김치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 기술의 전도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35년간 고민해온 식재료, 신선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님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 김치 냉장고의 본고장을 둘러보고 더 많은 한국의 혁신 기술을 살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두 나라 간 문화기술 교류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방문을 준비하던 저는 이 모든 변화가 단지 하나의 냉장고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라, 한국에서 온 기술이었다는 점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이국적인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9월의 한국은 선선한 바람과 상쾌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50도에 육박하는 두바이의 뜨거운 열기에 익숙해진 제게는 너무나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김준석 씨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안내로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초록빛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전통 사찰과 궁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나라는 전통과 첨단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첫 일정은 삼성전자의 김치 냉장고 공장 방문이었습니다. 대규모 생산 라인에서는 수백 대의 김치 냉장고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제품은 여러 단계의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했고 1도의 온도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제품이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들은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장장의 설명에서 한국인들의 장인 정신과 완벽주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에게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자부심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한국식품연구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김치의 발효 과정부터 식품 보존 기술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김치 냉장고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김치의 발효를 조절하기 위한 간단한 장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혁신 정신으로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식품 보존 기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식재료의 상태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까지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차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 자체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의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식재료를 대하는 태도, 음식을 대하는 문화였습니다. 서울의 여러 레스토랑도 방문했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은 한 식당에서는 김치 냉장고에 숙성된 장류와 발효, 식품들이 어떻게 요리에 활용되는지 배웠습니다. 현대적인 퓨전 레스토랑에서는 김치 냉장고의 정밀한 온습도 조절 기능을 활용해 서양 식재료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일정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전통 장류 제조 농가 방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된장과 고추장을 만들어 온 할머니는 김치 냉장고가 전통 식품의 맛을 지키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옛날에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 장맛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냉장고 덕분에 1년 내내 똑같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요. 전통과 현대 기술의 아름다운 조화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면서도 그것을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지키는 데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방문 일정의 마지막 날, 삼성전자의 최고 경영진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두바이 왕실의 김치 냉장고를 공급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사막 기후에 특화된 새로운 모델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파리드 씨의 피드백 덕분에 극한 환경에서도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앞으로 중동 전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 정도로만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이 나라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지, 그리고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두바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왕자님께 보고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본 기술들, 그리고 앞으로 두바이와 한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제안들을 메모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김치 냉장고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와 기술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나의 냉장고가 제 인생을, 그리고 두바이 왕실의 주방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혁신 기술이 중동의 사막 기후를 정복하고 두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